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부산은 비도 오고, 또 강풍주의보도 불고, 날은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습도는 조금 높은 것 같고, 어쨌거나, 그죠? 한동안은 조용했는데, 다시 주시장이 조금 살아나니까, 좀 질문도 많고, 좀 분위기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 주식이란 것을 하면, 주식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선행. 실물 경기를 6개월 선행한다. 그래 이야기하죠. 또, 좀 쉽게 표현하면, 그죠?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지금 현재 좋다, 나쁘다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그죠? 가까운 미래가 좋은가, 나쁜가. 그런 점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지수는, 그죠? 기대감. 확실히 정책 기대감이 맞는 것 같죠. 앞전까지 빌빌빌빌, 그죠? 2달을 헤매다가, 그 헤매게 된 배경은 우리가 한 2700에서 정권이 바뀌고 3000, 그죠? 3000을 가뿐하게 돌파한 배경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정책, 그런 거였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어떤 희망으로 했다가 갑자기 기재부에서, 그죠?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겠다 하니까, 계속 흘러내렸죠. 거래도 급감하고. 그런데 정부나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관세나 복합적인 영향이지, 양도소득세 50억, 대한민국에 50억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된다고. 그죠? 논란이 생겨요. 항상 그래요.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죠? 정치로 몰고 가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죠? 그런 이분법 논리. 그게 이 사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또 한 번 증명이 되었어요. 그죠? 대통령 100일 취임. 그죠? 그날 이야기했죠. 본인도 어떤 대주주 요건 50억, 10억, 그렇게, 그죠?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이 그렇다 하니까, 굳이 고집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또 돌변해버리죠. 급변해버리죠. 그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식. 주식은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누가 주식을 실제 시세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외인? 기관, 기업, 개인. 제가 보는 관점은요, 한 몇 년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대형주의 시세는 외인이 만들어요. 그 부분은 선물 옵션, 파생 상품과 연계했어. 그리고 중소형주의 시세는 세력이 만들어요. 그 많은, 그죠? 온갖 찌라시, 이런 것들 세력이 만들어요. 적당히 매기 효과라고요. 세력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죠? 개인의 연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적당히 좀 규모를 갖고 있는, 사설 펀드,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주식시장은 복합적인 거예요. 어느 한 분야가 모든 걸 좌우한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죠? 현재 경제를 논할 때, 보이지 않는 지하 경제는 실물 경제의 한 200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점점 변하는 거죠. 또, 사모펀드 이런 것도 이제는 양지로 바깥쪽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M&A를 추진하는 사례도 많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그죠? 코스피 3,300, 3,400이 내한테 실감은 안 될 거예요. 저 역시 똑같아요. 저도 앞전에, 그죠? 한 말씀드렸죠. 이 지수가 주도하는 장은 코스닥 같은 소형주들은 굶어 죽는다. 엄청나게 어렵고 고난이 진짜 빙하가 올 수도 있다. 그게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 지수도 뭐든 다 같이 떨어져 버리면 차라리 체념하는데,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치고 나가는데 내 거는 아무 변화가 없어. 아직도 마이너스야.
그때가 어떤 실망, 허무 이런 것들이 더 엄습한다. 대응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 드렸죠. 개인들은 본능적으로요, 코스닥을 선호해요. 왜요? 덩치가 작은 사이즈. 그죠? 대형주 사봐야 재미가 없어. 올라봐야 2%, 3%, 떨어지면 또 2%, 3%. 네, 그 자리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코스닥은 화끈한 한 방이 있죠. 뭐 상한가 가고 다음날 조금만 올라도 50% 수익이 금방 나올 수도 있고, 따따블을 노릴 수도 있고, 꿈과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코스닥의 매력. 그렇지만 이 코스닥은 점점점 그저 썩어가죠. 협회가 내 공모주 장난질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망해간다 했죠. 그 부분이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죠. 우리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선택이라는 건 뭐죠? 선택이란 결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선택을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뭐죠? 고난이에요.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끝없는 고난. 트럼프가 왜 하필이면,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찍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미국에 가장 타격이 없고 또 선전 효과가 크고 만만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거기에서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저는요, 단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가 이렇게 탄압을 당했다, 급박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분노로 끝날 게 아니고 주식쟁이 시각으로는 시사하는 바를 봐야죠. 트럼프가 왜 저 회사를 하필이면 콕 찍었을까?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간다 하면 절대 안 했죠. 제일 만만하다는 거죠. 계륵 같은. 거기에 시사하는 바가 저는 엄청나게 크다 생각해요. 그래, 결국은 2차 전지 얘는 돈이 안 돼. 투자 대상이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으로 또 바라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복기를 해요. 지인 100일 그 인터뷰를 쭉 보면서 공부도 하고 또 성남시장 시절부터 다시 되돌아가요. 성남시장부터 어떤 정책, 어떤 과정,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보면서 복기를 하고 생각, 사상을 알아내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게 제가 보는 투자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사람은 안 변한다 생각해요. 적어도 50이, 40이, 50이 넘은 사람들은 안 변한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성남시장 시절의 이력, 그때 정책이든 뭐든 도와줬던 멘토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연계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그죠? 미국의 부통령이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무섭다. 부통령의 생각을 읽으면 미국의 정책이 보인다.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 결국은 벤스 부통령의 분노 표출, 그런 거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항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1인자보다 그 1인자 뒤에 있는 2인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는 거죠. 지인 100일에 이래 보면 그거 있죠. 그 신규 원전 관련해서, 그죠. 실현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러죠.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앞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해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만 이 원전 산업이 또 커가는데, 그죠. 또 걸림돌, 문제를 반대를 한다. 제2의 탈원전 사태다. 판도라 영화 보고, 그죠.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한다. 그런 어떤 몰아가기?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죠?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거. 생각이라는 거, 정책이라는 건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어이구 무서워라, 원전 없애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앞전에 제가 원전 테마가 많이 핫하고 뜨거웠을 때 원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원전은 이런 거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바다 해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냉각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있는 원전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서 해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냉각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있는 원전도 꺼야 될 판이다. 그런 거 한번 설명드렸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원전 짓기가 힘들다.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 논리가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예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우리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죠.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왕의 나라가 아니고 단기, 그죠? 5년 동안 할 수 있는 임시직 공무원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나의 어떤 인기와 이익을 위해서 뻥카를 열심히 날리는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나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쓰지만 진실을 말하는 대통령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막 남발하고, 어차피 내 있는 동안, 내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돼. 나중에는 모르겠어. 이런 정책. 아니면 내가 떠나도 이 나라의 다음 대통령,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대통령, 누가 오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전력 수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앞전 정권회가 11차였고, 그때 11차 전력 수거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 원전 2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1기를 짓겠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또 테마가 확 형성되고,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다.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또 전력 확 뛰어요. 물론 전력이라는 게 그죠. 우리 국내만, 내수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출도 하는 거죠. 또 원전도 그죠. 국내보다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복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정을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정. 앞전에도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근데 왜 다시 복귀를 하느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그죠. 제가 이래 말씀드린다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겠어. 공감을 못 하겠다 하면, 그죠? 그럼 또 질문을 하고 토론이 되고, 토론을 하다가, 이 부분은, 그죠? 제 생각보다는 각자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아 하면 또, 그죠? 거기에 맞춰서 또, 답을 딱 정하는 게 아니고 토론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목도 그래요. 그죠? 종목. 어떤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할 때, 얘도 해당되고 얘도 해당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뺐어.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제가 찍은 거는, 그죠? 한 5%, 6% 오르고, 얘는 막 10몇 % 묵 올랐죠. 미래 에셋 투자. 그죠? 그래서, 윤경님이 윈. 그러니까 1대0 인정. 그러니까 주시는 건 잘 몰라요. 어쨌거나, 원전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은, 그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면, 원전은, 그죠? 양날의 칼이죠. 검이죠. 무섭죠. 어때요? 그 원전을 짓는 위치가 어디예요? 도심 한가운데 짓나요? 항상 외국도 원전은 다 국경 지대에 짓죠. 왜? 사고가 나도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다 국경. 우린 어떤 국가가 있으면 제일 끝이, 그죠? 그런 데다가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요, 나라가.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쪽 끝, 저쪽 끝 해봐야 얼마나 되나요? 미국이 하나 주만도 못한대. 이래 좁은 나라에서 원전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진짜 무서운 재앙이죠.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조심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신규 원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 님비 현상. 그죠? 어디다 지을 건데, 전력이 부족해. 반드시 짓기는 지어야 돼. 그렇지만 내가 사는 곳은 안 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력이 부족한 데는 어디죠? 수도권이에요. 지방은 나만 돌아요. 지방은요,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공장도 다 떠나고 없어. 전력이 남아 돌아. 근데 수도권만 부족해. 그죠? 울진 그 지역에 원전이 막 집중돼가 있죠. 호남권에도, 그죠? 전력이 남아 돌아. 수도권만 부족해. 그래서 부족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째요? 울진이나 그 지역에 보면, 그 지역 가보면 어때요? 발전소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온 산을 휘감고 있는 게 뭐죠?
송전 철탑 몇 개인지도 몰라. 끝없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없이 있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설치를 한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 난리를 시키고 있죠. 몇 년째 한전에서 송전 철탑을 짓지를 못해. 이게 지역의 이기주의죠. 수도권에서 전력이 부족해. 그래서 끌어와야 돼. 그래서 더 짓고 하겠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전력이 부족한데 갖고 와야지. 수도권에서 원전을 지어가지고 사고가 터지면 이건 완전히 끝인데. 그죠? 그런 논리죠. 그러면요. 반대로, 역으로, 제가 대통령이면, 제가 결정권자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왜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데, AI 시대를 맞이했어. 그죠? 전력 인프라가 급속히 부족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오케이, 인정.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전력을 많이 먹는, 그죠? 데이터 센터를 왜 수도권에 반드시 지어야 되냐고. 전력이 남아도는 지방으로 내려보내. 거기서 지우면 되지. 전력은 끌어오는데 데이터는 못 끌어와? 저는 그런 논리. 데이터 센터를 왜 수도권에 지어야 돼요?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로비. 데이터 센터 짓는 업체에서 로비하는 거예요. 로비.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지를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다 보면 땅값 상승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가 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어쩌든지 수도권에서 진입하고 수도권에 지으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방의 건설 이런 쪽은 굉장히 냉각기, 빙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핫해요. 그래서 건설 회사든 레미콘 회사든 수도권에 집중되는 나와바리를 갖고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왜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돼? 지방에 지우면 되지.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전기 그대로 끌어다 쓰면 되지. 제가 잘못 생각하나요?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가요? 수도권에 무조건 지어야 되고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 게 맞나요? 글쎄요. 어쨌거나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 나라 대통령도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죠? 소형원전, SMR, 이거 아직까지 만들어진 기술도 아니야. 완성된 기술도 아니야. 이거 갖고 언제? 지금 당장 1년, 2년 후에 전기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원전 하나 짓는데 10년, 15년 걸리는데 현실성도 없죠. 근데 어때요? 주식은 막 급등을 하고 요동을 치고 난리를 나죠.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그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상현실 같은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경제를 모토로 해서 하는 그냥 게임 머니 게임이에요. 그죠?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 원전 하나 짓는데 15년 이래 걸리는데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언제 돈을 버는데. 그래서 전력 때문에 AI 때문에 어쩌고 하면서 확 테마가 형성이 돼. 적당히 오르고 비싸다 싶으면 빠지는 거예요. 밑도 끝없이 오르는 거 없어요. 그거는 방산도, 조선도, 원전도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주식은 뭐다? 비싸다는 게 최고 악재, 싸다는 게 최고 호재예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장주 이런 거 사지 말았죠. 성장주는 자꾸 그죠? 논란도 많아요. 또 개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습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 역시도 똑같죠. 제가 싫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남한테도 이거 사지 마, 싫어해라 강요를 한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래요. 주식이란 것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합의 보는 것이 아니다. 너 생각, 내 생각이 틀리면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 종목을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네 돈 네가 알아서 하고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고, 그게 주식이다. 타협 볼 필요가 없다. 토론은 하되 생각이 틀리면 각자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잃어도 마음이 편해. 저 새끼 때문에,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그래 되면 진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죠? 남을 원망하면 세상에, 그죠? 보이는 것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새로운 어떤 개선점을, 해결점을 찾을 수도 없어요. 왜?
그 문제가 얘한테 있다, 너한테 있다, 남한테 있다 인지를 하는 순간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얘가 바뀌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애가 바뀌냐고. 안 바뀌죠. 그래서 항상 문제점은 내한테 찾는 거예요. 내한테 찾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성향인지 보는 거죠. 그럼 나랑 안 맞는 것은 피해가는 거예요. 저는요,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고자 하고 제가 아는 회사만 사고자 해요. 모르는 회사를 사서 골머리 싸매기는 싫어요.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1000배, 2000배 오르더라도 그거는 그중 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복이다 생각해요. 제가 모르는 분야는 모험하기 싫어요. 저는 항상 그죠. 시골지. 저는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면 안 돼. 20대, 30대, 40대 이럴 때 실패는 그래도 젊어서 다 극복을 했어요. 너무 충격도 있고 아픔도 컸지만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패를 하면 안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험과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먹어도 안전한 거, 확인 가능한 거, 실체가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의견을 드린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뭔들, 저는 이 분야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제일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또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대가 망하는 게 싫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짧지만 본 적도 없지만 방장이라는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가능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실체가 없어.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구라예요, 구라. 연구는 누가 해요? 회사가 해요? 박사가 해요? 직원이 해요? 연구라는 건요, 그 직원이 하는 거예요. 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R&D 비용이든 뭐든 어쨌든 얘가 보통 평상시에 R&D 비용이 100억 해다가 갑자기 400억이 나갔어. 그러면 뭐 A급 박사를 몇 명 고용을 해가 인건비가 대폭 나갔든지 뭔가 새로운 실험을 강행했든지 기자재가 들어왔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직원 변동이고 뭐 아무 변화는 없는데 R&D 비용만 급증하는 회사는 그죠? 돈 빼먹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웬만하면 희귀질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속이기 좋은 게 희귀질환이라는 거죠. 임상실험, 비, 이래 붙은 거. 예,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부정한다, 싫어한다, 성장주는 싫어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물렸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질문하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신약 개발 진척 사항을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팔아라고 팔았는데 진짜 신약 개발해가지고 뭐 공시가 뻑 떴어. 따따블 순식간에 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는 모르겠다. 지금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하면 절대 사지 마라. 막 말리는 거죠. 왜? 최소한 번전이니까. 안 사면 번전이니까. 수익은 못 내도 안 사면 번전이니까. 손실은 안 나니까. 근데 이미 사가 물려 있어요. 그거는 손절해라. 저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개념. 그런 거죠. 그리고 그죠. 다른 영상에서 지금 비자 문제, 미국의 비자 문제 이런 거 말씀드렸죠. 반드시 트럼프가 나빠, 미국이 나빠 그렇게 일방적으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소위 국뽕으로 막 욕을 해봐야 속은 시원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좀 비참하고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욕은 하되 기분은 나쁘되 진실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런 거. 그거 물론 그러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 꼴을 계속 당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트럼프는요. 트럼프 입장에서 전략 전술을 짠 거예요. 많은 나라와 계약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짓고 뭘 하고 투자를 막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급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말을 잘 안 들어. 한국도 뭔 소리 하냐. 누구가 말한 거 내가 말한 거 틀리네. 나는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똘똘말이 해가지고 그게 3,500억 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미국은 뭔 소리해? 내가 지정하는 건 미국가 돈을 투자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써요. 진실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언론에 있는 거 보면 뭐 정부가 거짓말하냐, 미국이 거짓말하냐. 그런 식으로, 그죠? 이분법, 양분법, 흑백 논리로 접근한대.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그거는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 편을 만들 때 쓰는 악랄한 수법이죠. 그거는 대화가 협상이 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 그죠? 무역 협상. 무역 합의가 아니고 무역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이라는 건 뭐죠? 둘이 무실한 거예요. 그 협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밀당 아직도 진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벌써 모든 게 끝나고 문서화해서 지켜라 말아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을 급박하는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제 같은 사람이 맨하탄에다가 그죠? 라면집을 하나 딱 차렸어. 차렸는데 거기를 그죠? 이민국이 들이닥쳐가 체포해가 압수수색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아무도 관심 없어. 똑같은 거예요. 뭔가 선전 효과가 어떤 극대화될 수가 있는 분야인데 미국한테 피해가 적은 거.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겁을 먹을 만한 그런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죠? 배터리를 찾은 거예요. 배터리 하면 또 일론 머스크도 생각나고 그죠? 테슬라도 생각나고 배터리 최대 강국은 중국이죠. 또 뭐 전기차 없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여러적으로 복합적으로 딱 좋은 케이스야. 그래서 급석 공격해서 막 실황 중계도 하고 그죠? 헬리콥터도 출동시키고 난리를 지겠어. 깜짝 이벤트로는 성공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걸 다 받겠죠. 그리고 성공했죠. 엄청나게 관심을 끌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얘네들이 겁을 내고 무서워할 거야. 앞으로는 내가 시킨 대로 말 듣겠지. 돈도 팍팍 집어와서 빨리빨리 투자를 하겠지. 이게 트럼프의 생각. 근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뭐죠? 센티먼트 드래그.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센티먼트 드래그래. 그게 뭐예요? 뭐죠? 관광을 꺼리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관광을 꺼리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 센티먼트 드래그. 이게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죠?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소비가 곧 경쟁력이고 경제예요. 근데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라스베가스. 벌써 징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지금 미국으로서는 관광 성수기인데, 대충 예상하기로 지금 한 17조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막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라스베가스 6월 방문객 수가 한 11.3% 감소를 했대요. 호텔 점유율도 한 6.5% 감소. 평상시는 방문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를 지겨야 될 성수기에 지금 호텔 점유율, 라스베가스 이런 데가 한 70%, 80% 여 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6월 통계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근데 여기에다 카운터 펀치 날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죠? 체포영장. 이게 모든 게 다 봤어. 그걸 보는 많은 국가 관광객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구속이 되어도 미국을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뭐 미국 말고 갈 데 없나? 이런데. 지금 미국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그 국가 인원으로 보면 캐나다, 멕시코. 뻔하죠. 트럼프가 지금 제일 많이 갈구고 있는 나라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불매운동 벌어지고 있어.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지.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 결국 오게 되어 있어. 4월, 5월, 6월, 7월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렇다고 9월 달에 대한민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카운터펀치 날리고 헬기 출동하고 영화의 장면을 연출하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300명 체포를 했어. 쇼킹한 일을 했죠.
큰일을 해냈어요. 어떤 큰일?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지금 망치는 일. 중국이나 러시아나 많은 국가들은 아주 기뻐하겠죠.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왜? 미국이 자충수, 스스로, 그죠? 전문 용어로 지 눈깔이 지가 찌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면 가장 좋은 거랬죠. 중국 입장에서는 안 싸우고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 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과연 누가 성자가 될까요? 이럴 때는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미친 X 칼춤 출 때 옆에 가봐야 칼 맞게 더 맞냐. 이럴 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재워라, 내워라 하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런 종목은 일단 타겟은 피해야 되죠. 2차 배터리,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여기 목숨 걸지 말아야 하잖아요. 안 팔린다고. 근데 개인들은 자기가 물려있어. 물려있으니까 손절도 못하고 탈출하고 싶으니까, 그죠? 물타기 고민을 하고 있어. 저는 안 팔린다. 하지 마라. 중국이, 그죠? 이 전체 생산량이나 이런 걸 줄여가지고 리튬이 반등하고 그것 때문에 배터리가 테마가 오르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을 때 판매가 말되고 돈을 벌 때 이게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지. 미국에 보조금 받아가지고 중국이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왜 물타기에 들어가요?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지. 그죠? 안 되는 건 딱 스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코스닥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테마하고 안 맞아. 안 맞으면요. 미련을 꺼야 돼요. 그는 그대로 방치를 해야 돼요. 코스닥에 내가 이 종목이 있는데 지금 시장 테마하고 안 맞으면 어때? 놔둬야죠. 시장이 핫한 데다가 가야 돼요. 제가, 그죠?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코스피 대형주는 아예 거론도 안 했잖아요. 왜? 재미없으니까. 코스닥에만 사가고 핫한데 뭐하러? 여기서 노는 거예요. 왜? 수익이 여기서 많이 나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발발 하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개인들 다 떠나고 없어. 서학개미 되고 코인개미 되고 다 떠나고 없어. 코스닥에 손님이 없어. 썰렁해. 장사가 안 돼. 근데 여기를 내가 왜 지키고 있냐고요. 손님이 있는 곳은 어디? 그나마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가서 놀자는 거예요. 코스피 대형주에. 그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에, 그죠? 똑같이 우리는 코스닥의 소부장, 반도체 종목도 오랫동안 들고 있죠.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 장비회사를 샀죠. 어느 게 빨라요? 얘는 확 자고 있는데 얘는 그냥 막 뛰어다니고 있죠. 키가 2m 되는 거인이 텅텅텅 지금 이런 움직임. 왜? 뭐 때문에? 외인들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또 뭔가 스펙타클 하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긴 시간 물려 있다가 최근에 수익 났어요. 74,000원 이래 되니까 엄청나게 번 것 같은데 10%도 안 돼, 수익이. 하기사 그 전에 물려 있던 거 고민하면 물려서 몇 달을, 그죠? 마이너스로 있던 거 고민하면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사상 최고치 코스피를 찍고 있는데도 그 대표 주자를 샀는데도 그렇게 수익이 화끈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사가지고 따따블을 만들겠다, 뭐 따블을 만들겠다, 그거는 한상 착각이죠. 그래서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적응하는 방법, 또 코스닥대로 적응하는 방법, 욕심 이런 게 다 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기다리면 순서가 온다. 그죠? 좁쌀 100번 구르나 호박 1번 구르나 코스피 오를 만큼 오르다 보면요. 결국은 키 높이 맞춘다고 비싸다 싶으면 눈은요. 돈은 귀신같이 찾아가요. 요건 좀 비싸다 싶으면 어떻게? 광고 실으세요. 광고 날려서 무지한 개인들한테 퍼넘기고 그 돈으로 안 오른 거 이동하세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제일 개인들은 정권방송 틀죠. 정권방송 틀어가 거기서 열심히 떠들면 그거 솔깃해가 사러 들어가요. 그게 사상 최고가에 사고 물리고 반복이죠. 그 사람들은 그거 팔아먹고 다른 것도 저가 사러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거의 반복.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KT 사태, 심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SK 쓰고 있었어요. SK 쓰고 있었는데 안 옮겼어요.
그냥 뭐 믿었다기보다는 뭐 귀찮은 것도 있고 너무 한번 통신사를 바꾸면 핸드폰에서 옮겨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에이, 버티자 했는데 지금 버티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게 뭐 요금도 50%씩 할인 주고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막 팍팍팍 주고 뭐 피자 쿠폰도 주고 뭐 잘해주는 것 같아요. 나름 나는 SK 요걸 했지만 나름 뭐 잘해주는 것 같고 또 SK텔레콤 그 배당주라고 계속 들고 있다가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지금은 에이, 괜히 팔았다 그런 생각도 조금 후회는 들어요. 역시 믿음이다. 믿음. 작은 흔들림에 아니죠. 그때는 작은 흔들림이 아니죠.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큰 악재였기 때문에 팔았죠. 뭐 잘했다 생각해야죠. 어쨌거나 지금은 KT 사태가 또 터졌어요. KT 사태는 SK와 비교 불가죠. 더 커요. 현금 결제가 막 이루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한테 금전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심각. 근데 수법이 뭐다? 가상기지국. 이거는 전 세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일이야. 결국 뭐다? 아무리 그죠? 지키는 사람이 많아도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 일지매가 나타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져요. 결국 뭐다? 양자 시대가 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결국은 보안이, 그죠? 해답은 다른 거 없어요. KT가 잘못했다, 운영을 잘못했다, SK가 잘못했다, 운영을 잘못했다. 그걸 다 떠나서 결국은 보안 기술은 끝없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로는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KT 사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탁 생각나는 거는 그죠. 양자 그 분배기, 그죠. 우리넷하고, 또 양자 이쪽 분야에서 특허나 기술력은 최강인 ICTK. 뭐 두 개를 뭐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그나마 좀 제일 낫다 싶은데, 그래도 우리넷은 적당히 이익도 뽑아내고, 뭐 안정적인 회사고, 또 우리넷은 그죠, 이 회사 출신이 그죠, 삼성의 어떤 연구소 박사들이 만든 회사라서 그래도 근본은 조금 좀 신뢰가 가는 회사. 그렇지만 그 사모펀드한테 회사가 막 넘어가고 한 번, 두 번 거치면서 옛날만큼 조금 뭔가 어떤 재미는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어떤 이런 해킹 사태, 통신사 해킹 사태 이런 게 벌어지면 그 다음 세대 어떤 보안 기술 그걸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 우리넷하고 ICTK 이 두 개가 유망하다. 근데 ICTK는 그죠? 지금 현재 기술력은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출액이나 이익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그냥 소량으로 그냥 조금 사놓고 급등 바라보는 거지. 여기에다가 내가 몰빵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투자죠. 그래서 어쨌거나 KT 사태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를 질문을 하니까 이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난다. 물론 시장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항상 틀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은 똑똑해요. 그죠? 시장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뭐 정부가 어디가 그 난리를 치기더라도, 맞네, 안 맞네. 그죠?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죽고 못 사는 온갖 사람들이 뻐꾸기 날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해도 결국은 대통령 취임 100일 날 양도소득세 발언하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확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다? 결국은 방향은 이거다 하고 시장이 증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올 거는 뭐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실제 공약한 건 딱 하나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주식 배당. 이거 활성화해서 부동산 투자로 올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투자처, 배당 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노후 준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을 활성화하겠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재부의 변화, 금감위 내부의 변화 이런 것도 그 근간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공무원들의 특징은 복지부동. 절대 안 움직여. 왜? 관례상. 관례야.
그죠? 그 관례를 두드려 깨는 데는 혁명, 개혁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재부나 금감위로 손을 대고 그 속에 그죠? 또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이소영 의원이 또 그쪽의 어떤 기회를 좀 보직이동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좀 판을 깔아주지 않을까. 그래 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하게 갈 것이다. 어쨌거나 그래도 대통령이 미는 테마인데 단 이 우리 풍토, 그죠? 우리에 있는 기관들, 소위 기관들, 정권회사 기관 이런 데는 싫어한다. 그죠? 고배당주 이런 주식을 다 싫어해요. 왜? 배당 받으려면 사놨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죠. 사고 팔고 해야 수수료 따먹게 할 건데 고배당주를 해서 사서 안 팔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굶어 죽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해. 언급도 안 해. 거래량 없는 거 이런 거 사면 위험하다고. 절대 못 사게. 거래량이 많다는 건 뭐죠? 단타를 많이 친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건 뭐죠? 전부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는요, 진짜 투자는 배당이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는 경험을 못 해가지고 안 해보니까 그게 지겨운 거예요. 주식은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그 존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래요. 주식 파는 거 아니라고 계속 들고 있으라고. 저는 10년, 20년 하면서 못 깨달았어요. 30년을 접어들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을 사가 막 1년, 2년, 3년 그냥 쳐박아도 그냥 배당, 오늘 보면, 배당 들어왔네? 그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고배당주, 분기 배당주 이런 것들은 안 팔고 그냥 둬요. 웬만큼 올라도 그냥, 그냥 배당 받을 거야. 놔둬요. 1년 열심히 배당 받아 그거 모아서 그죠? 연말에 소주 사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와, 공돈인데. 그런 기분. 그래서 제가 그죠? 이건 분기 배당줘요. 이거는 배당주로 들고 가요. 하는 이런 종목은 팔지 마세요. 지겹다고.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귀찮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들고 가봐요. 그러면요. 이쪽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손해본 손실을 배당주가 다 커버해줘요. 그래서 내가 손실도 만회해주고 예상하지 못한 배당이 들어왔을 때 그 기쁨, 또 배당 받은 그 돈으로 그대로 또 그 주식을 또 사버려. 그러면 계속 주식수가 늘어나. 배당으로. 이게 복리 효과. 계속 뼈마리 2마리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마리 되어 있어. 그런 것 같은 개념. 그러니까 해보면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보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정부 때는 이거 해봐야 재미가 없어. 근데 이 정부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커요. 왜? 어쨌거나, 취임한 대통령.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됐어. 100일. 오늘 102일째인가? 103일째인가? 이제 이것밖에 안 돼. 남은 기간이 얼만데.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된 대통령이 배당, 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쪽에 집중하겠다. 힌트를 주는데 하면 그쪽에서 당연히 사야지. 대통령이 정답 불러주는데 그 정답 불러주는 건 외면하고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하는 원전 주식 사갖고 저 죽일 놈 어쩌고 저쩌고 온갖 욕하고 있어. 왜 그러냐고요. 그죠? 원전이 왜 목숨 걸어? 그 원전 그냥 버리면 되지. 원전 안 보면 되지. 대통령이 하지 말라니까. 대통령이 바라는 거, 배당, 그죠? 배당, 고배당주. 그쪽 대통령이 힌트 준대. 그거 사놨고 기다리면 되는데, 사라는 건 안 사고, 사지 말라는 거 죽으라고, 그죠? 살려고 욕하고 싸우고 있고, 그죠? 시내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막, 성조기 들고 흔들어 잡고, 왜 그래요? 그죠? 어머니가, 시내 가가지고 성조기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흔들고 왔는데, 삐삐삐 전화가 와. 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다니는데 구속됐다고. 그죠? 왜 흔들까요? 어쨌거나 가슴 아픈 일이죠.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도 수모도 당하게 되겠죠. 근데, 그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어요. 뭐 총칼, 미사일뿐 아니라 경제라는 것도 큰 힘이에요. 오늘날 전쟁은요, 경제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가 지수 5,000포인트 가는 것도 이 나라 경제가 그만큼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웬만한 국가, 그죠? 동남아 국가도 PBR이 2, 3. 중국도 우리보다 배당 많이 주는데 우리는 PBR 1도 못 돼가 빌빌대고 배당은 중국만도 못하고 잘못된 거죠. 국장을 떠나는 재미를 탓하기 전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항쟁조성, 이것도 중요하고 이 정부는 그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국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외 뭐 종목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쓰세요.